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17일 공개합니다. 베일에 쌓인 모모. 1872년 미국 뉴햄프셔주 위니피사우키 호수의 기슭,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약 2m 정도 팠을 무렵 에이? 이 뭐야? 인부들이 진흙 덩어리 속에서 발견한 정체불명 이 달걀 모양의 돌. 우와. 야,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옛날 게 아니어도 갖고 싶다. 야. 네, 요즘 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네. 문양이에요. 이 돌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미국의 학술지에서는 이 아메리칸 원주민의 놀라운 유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돌을 분석한 결과 이 돌에는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스터리 스톤이라 불리는 이 돌이 간직한 첫 번째 미스터리. 불분명한 용도. 미스터리 스톤에는 사람의 얼굴, 천막, 초승달, 발굽처럼 보이는 원등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그저 조각상인지, 화폐인지, 생활도구인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미스터리. 너무나 정교한 기술. 미스터리 스톤은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은 고대의 기술로는 불가능. 전동 드릴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으로 최소 19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 스톤은 연대 측정조차 불가. 스톤의 정체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아니 근데 연대 측정이 안 된다고요? 근데 측정은 또 왜 안 되는 왜 거야? 안 되는 거야? 미스터리 스톤이 가진 마지막 미스터리, 암석의 종류. 한 지질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스터리 스톤은 규암이나 압쇠암의 일종으로 추측되는데요. 문제는 그 암석들은 스톤이 발견된 뉴햄프셔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 이는 미스터리 스톤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것. 이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물건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는 겁니다. 자,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 또한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공예품을 만든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 지역의 뭐 문화나 뭐 풍습이나 이런 게 반영되기 마련이고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게 전혀 연관된 게 없는 동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딴 데서 온 거일 가능성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출처도, 기원도, 사용 목적도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는 미스터리 스톤. 그 비밀은 약 1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모모. 2012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한 가정집 뒤뜰에 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백완공이 발견한 것은 두 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어우, 진짜 무서웠겠는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아우, 미결 사건? 어허. 아우,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어떡해.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 개의 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 개의 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본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철기둥이 머머 않는 이유. 아니 이 세트 싫어요? 아니 이 세트 싫어요. 야, 아우. 지난주부터 왜 그러는 거야? 할맛 난다, 할맛 나. 수맥이 그러나? 자, 이번에 떠나볼 곳은 인도의 델리입니다. 자, 이곳은 언제부터 왜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최소 16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7m짜리 미스테리한 기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때- 넘어지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세웠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서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런데 이 기둥은 순도 98% 철로 만들어진 철기둥으로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존재했지만 철기둥은 처음 세워진 것 마냥 거의 녹슬지 않아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녹이 안 슬었다고요? 약품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약품 처리가 저 시대에 녹 쓰는 걸 방지하는 약품 처리는 없었을 거고요. 그 표면만 코팅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 시대에. 영험한 기운이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나? 자, 인도인들은 우수한 인도의 철 재련 기술 덕분에 녹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실제로 과학자들에 따르면 철기둥 내 인과 공기 중 산소가 만나 철기둥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생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도인들은 철기둥이 과거 힌두교 사원의 일부였다고 믿고 있는데요. 비슈누 신이 보호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무슨 소리야? 찬드라구프타 왕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 철기둥이 비슈누 신 혹은 왕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신과 왕의 신성한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만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철기둥이 녹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백만 년 전 우주 비행사가 남기고 간 것, 고대 시대 지구에 온 외계인의 선물, 이렇게 다소 뜻밖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 크기로 98%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진짜 있었다면 왜 저걸 저렇게 딱 하나만 만들었을까? 누가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녹슬지 않는 철기둥은 정말 신성한 힘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건가?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3위 공개합니다. 아서왕, 무덤의 진실. 용맹의 상징, 원탁의 기사들을 호령한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아서왕. 아서왕에 대한 전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서왕의 최후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이 최후에 대한 게 없어요. 사라졌다고 네. 나오잖아. 아서왕의 영웅담에 대한 결말은 전설 속 신비의 섬 아발론에서 불사가 돼 안식을 취했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면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전설 속 아발론은 실존하는 건지 그 무엇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서왕이 안식을 취했다는 전설의 섬 아발론이 영국 남서부의 도시 글래스턴베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1191년 글래스턴베리의 수도원에서 아서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관을 발견. 그 안엔 키가 큰 남자의 뼈와 머리카락 그리고 아서왕의 왕비 귀네비어로 추정되는 여자의 뼈가 출토된 건데요. 관 위에 있었다는 납 십자가에는 라틴어로 이곳 아발론에 아서왕이 묻혔다라고 적혀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 적혀 있었으면 거의 진실인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실존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1500년대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그의 유해는 물론 십자가에 대한 기록마저 감쪽같이 증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납십자가가 있으면 사실 안 믿을 리가 없는데 이게 없군요.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서왕 무덤의 흔적에 대해 사람들은요. 아서왕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수도원 측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 하지만 그마저도 추측에 불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다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증명도 안 되고 네. 반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던 1981년 데릭 마혼이라는 남성이 1191년 글래스턴베리 수도원에서 발굴됐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측정해보면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막 딱 나올 텐데. 나오겠죠. 금속으로 보면 언제 만들어진지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혼이는 해당 십자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음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하게도 또다시 십자가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해당 십자가 또한 가짜였을 것이라고 추정. 또다시 아서왕 무덤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빠졌습니다. 과연 글래스턴베리가 정말 전설 속의 아발론이었을까요? 불사가 돼 전설 속으로 사라진 아서왕. 자꾸만 사라지는 십자가에 얽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중국 구이저우 성 웨이닝현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원정을 다녀온 곳입니다. 저렇게 많은. 진짜 많네. 되게 평범한 그냥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옥수수밭 뒷산이라니까.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을까요? 2020년 6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싹하고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죠? 저 뿔라팔 같은 소리요? 울음소리가 들려, 울음소리가. 저기는 저 뿔라팔 같은 소리 말하는 거예요? 네. 야, 이상하다. 뭔가 울음소리인데? 저게 뭔 소리야? 무슨 동물 우는 소리도 아니고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성해진 소문. 아니, 뒷산에서 나는 소리가 혹시 용의 울음소리 아닐까?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용을 신성시했죠.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비와 가뭄, 홍수 등을 다스리는 존재로 숭배돼 왔습니다. 워낙에 소리가 기이하기도 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기에 혹시 그 소리가 전설의 동물 용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 이 마을 가면 신성한 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매일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아, 용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유.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통하잖아요. 그 신성한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던 거네요. 자, 이 마을의 미스테리한 소리가 연일 화제가 되자 당국에서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소리를 분석한 결과 이 소리는 새가락 메추라기 새 소리로 보입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소리의 정체가 용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뭔 새가 저렇게 크게 울어요? 무슨 뭐 울음통이 무슨 뭐 어? 하지만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아니 새 소리라면 그동안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어요? 이 마을에 수십 년 살아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마을 인근 허장현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마을에 폭우가 내리고 나서야 소리가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일부 주민들은 이 의문의 소리가 용의 경고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밭 뒷산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의문의 소리. 단순히 새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용의 경고였을까요?